네, 안녕하십니까. 현장 중계 마감 직전 토토입니다. 저는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 최현길, 옆에는 버저비터 운영자이자 스포츠 애널리스트, 그리고 루키에서 기자로 활동 중인 유상열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상열입니다. 네, 최 의원님, 우선 시작에 앞서 저희 프로에 대해 소개를 드려야겠죠? 예, 그 마감 직전 토토는 말 그대로 국내 프로농구 실시간 부상 변수, 그리고 컨디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전문 분석 팟캐스트입니다. 사실 그동안 토토 유저들이 가장 목말라 했던 정보가 현장 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기존 토토 분석은 단지 전문가 분석이나 슈퍼컴퓨터 분석에 의존했습니다. 실시간 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불완전한 현장 기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팟캐스트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서 따끈따끈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NBA나 해외 축구 이렇게 해외이기 때문에 현장 연결이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런 리그는 마감 직전까지 그 최대한 팀의 부상 그리고 분위기, 동정 등을 담아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마감 직전 토토 베타 서비스 NBA 첫 번째 시간입니다. 10월 21일까지 무료 베타 서비스를 실시하고 11월 22일부터 그러니까 날짜가 좀 이상한데 11월 22일인가요? 네, 그때부터 까지는 베타를 하고 22일 네. 2일부터는 이제 유료 서비스에 들어가는데요. 국내 농구뿐 아니라 국내 야구와 축구, 메이저리그, NBA, 유럽 축구 등 토토 그리고 프로토 대상 경기들을 면밀히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마감 직전 토토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마감 직전 토토를 입력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앱을 다운로드 받는데 유료가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무료입니다. 스포츠조선 웹사이트 sports.joson.com이나 스포츠조선 모바일 웹과 앱에 접속하셔도 실시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앱이나 유튜브 마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 의원님, 오늘 분석할 경기 간단히 브리핑해 주시죠. 네, 오늘 분석할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28일 금요일 오전에 열리는 NBA 4경기입니다. 첫 경기는 애틀란타 대 워싱턴, 그리고 시카고 대 보스턴, 세크라멘토 대 샌앤토니오, 포틀랜드 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시죠. 프로토 대상 경기이기도 하면서요. 또 스페셜 N 71회차 대상 경기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1경기 애틀랜타 워싱턴전부터 살펴보시죠. 배당률은 애틀랜타가 1.40 그리고 워싱턴은 2.23, 핸디캡은 마이너스 4.5로 애틀랜타의 마이너스 핸디캡이 잡혔고요. 배당률은 마이너스 1.75 대 죄송합니다. 1.75 대 1.69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틀란타가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분석자들은 배당을 한 거네요, 그죠? 네, 배당률은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 애틀랜타 쪽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이제 일단 예상 선발 라인업은 데니스 슈로더, 카일 코버, 켄트 베이즈모어, 폴 밀셉, 드와이트 하워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워싱턴은 조널, 브래들리 빌, 오토 포터, 마키프 모리스 그리고 마신 고탓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그 애틀란타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 시즌과 달리 알 호포드나 제프 티그가 떠났고 드와이트 네, 하워드가 가세를 하면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되는 상황이 됐는데 첫 경기이기 때문에 약간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제프 티그가 떠나고 이제 데리시 슈로더가 선발을 차지하게 됐고 하워드가 센터 자리로 차지하게 됐는데 결국 그 5명이 뛰는 농구에서 2명이 바뀌었다. 그리고 포인트 가드와 센터가 바뀌었다는 거는 팀 전력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까지 애틀랜타가 상당히 좋은 전력을 보였었는데 올 시즌에는 어떤 조합적인 측면에서 좋은 어떤 그런 팀워크를 잘 발휘를 해줘야지 어떤 예전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보면 그 애틀란타가 그 알 호포드도 있고 그냥 외곽을 다 던질 수 있었고 네, 또 빠른 트랜지션들 하고 이랬는데 드와이트 하워드가 가세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애틀랜타가 좀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게 이제 리바운드 쪽에서 약점을 보인다는 점이었는데요. 사실 애틀랜타도 그런 점에서 계속 애를 먹다가 이제 하워드가 FA로 나오자마자 잽싸게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 하워드를 영입할 수 있었던 데는 알 호포드가 그 이제 보스턴으로 떠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기도 한데요. 이제 하워드를 보강했기 때문에 그 호포드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리바운드 쪽에서 어떤 강점을 둘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호포드의 가장 강점이라고 본다면 이제 퍼리미터 슈팅
이제 그 중장거리 슈팅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워드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하워드의 어떤 수비 반경이 그렇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그 애틀랜타의 또 큰 강점이기도 했던 수비력 부분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제프 티그가 나간 거는 뭐 데니스 슈레더가 원래 있었으니까 상관없고 또 이 네, 선수가 있을 때 제프 티그 트레이드를 시도를 예전에 했었으니까 뭐 네, 예상됐던 결과인데 네, 하워드가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이크 부데는홀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네, 공격 리바운드 가담을 하지 않고 백코트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하워드가 가세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바뀔 수가 있고 또 스페이싱 농구를 하는데 그렇죠. 하워드가 어떻게 그걸 적응하느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도 변수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애틀랜타가 이제 3점 슛을 상당히 잘 쏘는 그런 팀으로도 유명했지만은 3점 슛을 잘 막기로도 상당히 유명한 팀이었는데 하워드가 사실 운동 능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비 반경은 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로테이션 수비에서 어떤 상대의 패스에 이은 어떤 3점 슛 코너 3점 이런 찬스가 나왔을 때 하워드가 거기까지 막으러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저는 작년보다는 조금 애틀랜타가 수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전력을 봤을 때는 조금은 약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주 잘하네 이 친구. 괜찮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 하워드가 네, 그 예전과 다른 게 그 스트레치 5라고 요즘에 아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팀 그렇습니다. 센터가 3점을 던질 때 하워드 과연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뚜껑을 확실히 열어봐야지 좀 알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럼 워싱턴은 어떨 것 같아요? 네, 워싱턴은 사실 그 예상 선발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시즌 막판의 선발 라인업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키프 모리스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그 중반에 트레이드를 해와서 약간 이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올 시즌에는 시즌 개막전부터 이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겠고 이제 그 스캇 브룩스 감독이 부임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겠죠. 그래서 스캇 브룩스 감독은 사실 지난 오클라호마 시티가 어떤 전성기를 보내고 있을 때 감독이었던 분인데 이제 어떤 핵심 에이스 웨스트브룩과 듀란트 같은 어떤 에이스들을 조금 이제 에이스들에게 많은 공격 포션을 주면서 그렇게 조금 몰빵을 하는 그런 걸로 유명한 분인데 예, 워싱턴에서는 사실 그런 몰빵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뭐 조널이나 브래들리 빌 말고는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조널이나 브래들리 빌을 뭐 웨스트브룩이나 듀란트에 비교하기에는 약간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브룩스 감독이 이 팀을 어떻게 이끌고 가지 조금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워싱턴은 지난 시즌에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플레이오프 못 나갔고 네. 그 전에 플레이오프 나갔던 팀이기 때문에 네. 그 복병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워싱턴은 공격력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조널이 어떤 패스를 내주는 3점 라인 쪽으로 패스를 내주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페이스나 그런 3점 능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뛰어난 편인데 그에 비해서 실점률이 동부 컨퍼런스에서 거의 15개 팀 중에서 13위에 해당하는 어떤 최하위의 실점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비력 부분을 보강하는 게 어느 정도 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스캇 브룩스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점이겠죠. 그럼 이 경기는 고득점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스캇 브룩스가 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본다면은 뭐 당연히 고득점이 예상되는 경기이기도 하죠. 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고득점이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부상이 변수였잖아요. 그렇죠. 조널이나 브래들리 빌이 부상이 많은데 지금 큰 부상은 두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첫 경기는 기대를 할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브래들리 빌이 항상 좀 부상을 많이 당했어서 문제였는데 일단 빌은 건강합니다만 일단 그 벤치 멤버로 이번에 그 워싱턴이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벤치 멤버로 온 선수 중에 이안 마이미 이제 작년에 인디애나에서 주전 센터를 맡았던 선수 그리고 제이슨 스미스 이 두 선수가 이제 지금 내일 출장에 있어서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빅맨 두 명이 네. 네네가 나간 상황에서 두 선수가 왔는데 이 두 명이 출전이 불투명하니까 네, 고르탓의 활약이 중요하고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 또 스몰 라인업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네, 워싱턴은 워낙 빠른 페이스를 추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빅맨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스몰 라인업을 돌릴 수 있는 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각 팀의 어떤 전력을 알아봤고
지금 애틀랜타의 어떤 그 부상 문제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티아고 스플리터 이 샌안토니오에서 백업 센터를 맡았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작년부터 지금 계속 부상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올림픽도 못 나갔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11월 중순에나 복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일단 거의 못 나올 게 확정적이고 이제 그 백업 그 빅맨 슈터죠. 이 마이크 스캇. 이 선수도 지금 27일에 팀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다. 저는 작년에 비해서 애틀랜타의 벤치가 이제 슈로더가 선발로 올라왔기 때문에 벤치의 뎁스가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스플리터와 스캇의 어떤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애틀랜타도 지난 시즌의 어떤 전력을 보여줄 수도 없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틀랜타는 또 전통적으로 홈에서 강한 팀이니까 네, 그래도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할 만하고. 네, 그렇죠. 애틀랜타가 작년에 홈에서 27승 14패로 상당히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워싱턴이 아무리 변수를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애틀랜타의 어떤 홈빨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또 무시할 수 없겠죠. 지난 시즌 맞대결이 2승 2패였나요? 2승 2패? 네, 지난 시즌 그리고 네. 각 홈에서 1승 1패씩. 네, 맞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예측이 좀 쉽지 않은, 게다가 첫 경기이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그 이제 핸디캡을 마이너스 4.5나 줬다는 거는 그래도 애틀랜타의 전력이 조금 더 안정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팀 전력의 변화를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변수는 나올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4.5고 배당률이 1.4대면은 걸만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애틀랜타 쪽으로. 그렇죠. 1.4면 나쁜 배당률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경기는 네,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시카고 불스와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고요. 배당률은 시카고 불스가 1.82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가 1.63으로 보스턴이 약간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핸디캡도 플러스 1.5로 시카고한테 약간의 플러스 핸디가 주어졌고 배당률은 1.70 대 1.74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두 팀의 어떤 대결도 상당히 어떤 비슷한 전력으로 평가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는 이제 첫 경기고 보스턴은 두 번째 경기인데 네. 시카고가 변화가 많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동부 컨퍼런스에서 가장 선수 변화가 많았던 팀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예상 선발 라인업은 라존 론도, 드웨인 웨이드, 지미 버틀러, 타지 깁슨, 로빈 로페즈. 기존의 시카고를 알고 있던 분들이시라면 상당히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발 라인업 5명 중에 무려 3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스턴은 예상 선발 라인업이 아이자 토마스, 에이브리 브래들리, 제이 크로더, 아미르 존슨, 그리고 알 호프드. 이 선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애틀랜타에서 FA로 빠져나와서 보스턴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보스턴 오늘 경기가 있었죠? 한번 오늘 경기 어땠는지 한번. 네, 보스턴이 알려주세요. 보스턴이 오늘 그 브루클린과 홈 경기 개막전을 가졌는데 사실 브루클린이 그 동부 컨퍼런스에서 거의 최약체로 평가받는 팀이라서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지만 경기 결과는 122대 117로 5점차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약간 난해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4쿼터에 가비지 타임이 왔기 때문에 보스턴은 내일 백투백 경기를 대비를 해서 주전 선수들의 어떤 출전 시간을 안배해서 그렇게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근데 좀 네. 아쉬운 거는 이게 네. 실제로 거는 사람들 핸디캡이 이렇게 마이너스 9.5였나 이랬는데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손해를 좀 봤던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엄청난 전력차 때문에 핸디캡이 상당히 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감독을 원망해야 되는 이런 경기에. 네. 네. 다음날 백투백 경기가 있다는 점도 이제 그 배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백투백 경기가 시즌 초반이니까 이게 큰 지장이 안 되는데 시즌 중반이 되면은 네. 원정에서 또 백투백 경기 원정 경기 하고 이러면 승률이 떨어질 수 있고 네, 그렇죠. 네. 체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쉬게 하는 경우도 있고 주전 선수들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상자들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시카고는 사실 주전은 아니고 이제 덴젤 발렌타인이라고 이번 시즌 신인과 그리고 크리스티안 펠리시오 이 두 선수가 이제 부상 중이었는데 내일 경기를 앞두고 나서는 모두 이제 복귀를 했다. 그래서 특별한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고요. 보스턴은 그 핵심 식스맨이라고 볼 수 있는 마커스 스마트
이 선수가 발목 부상 때문에 11월 초에 복귀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켈리 올리닉 이 선수도 장기 부상 때문에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 두 선수를 제외하면은 뭐 특별한 부상자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덴젤 발렌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 때 엄청난 선수였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하나고. 아, 근데 시카고가 근데 올해 네. 많이 바뀌었는데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3점 슈터가 도대체 누구냐 이 팀은. 네. 그러니까 데리고 온 선수들 많은데 외곽 슈터들이 없다. 그렇죠. 네. 지금 NBA가 추세가 외곽을 많이 던지는데 시카고는 그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지난 시즌 주전에서 빠져나간 선수가 데릭 로즈와 조아킴 노아, 약간 이제 연봉에 비해서 어떤 재활약을 못 해주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내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카고 팬들이 상당히 찬성을 했었겠지만은, 데려온 선수가 이제 라존 론도와 드웨인 웨이드 그리고 로빈 로페즈는 뭐 노아의 대체 자원으로서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론도와 웨이드 조합, 물론 어떤 패싱 능력과 개인 마무리 능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여전히 좋은 선수들이지만은, 어떤 스페이싱에 있어서 3점 슈팅에 있어서는 거의 가드들 중에서 손에 꼽힐 만큼 취약한 선수들이거든요. 이 두 선수를 한 코트에 모았다. 게다가 또 핵심 에이스로 활약할 선수가 지미 버틀러. 이 선수도 사실 자유투 유도 능력은 뛰어나지만 3점 슛에는 큰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스몰 포워드로 나선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론도, 웨이드, 버틀러가 그 코트 밖에서 이제 뛰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빡빡한 공격을 펼쳐서 약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웨이드가 또 오프시즌 때 3점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리시즌에 3점 슛을 상당히 잘 넣고 있는데, 글쎄요, 이 선수 커리어가 상당히 길었고 그 어떤 3점 성공률이 대체로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나이가 많이 찬 상황에서 또 쉽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 경기가 그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나요? 플러스 1. 그러니까 시카고의 플러스 시카고 1.5입니다. 플러스 1.5. 네. 근데 사실 저는 역배당을 걸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 경기가 시카고의 홈 경기고, 네. 드웨인 웨이드가 고향으로 와서 첫 경기이기 때문에 네. 내일 웨이드가 좀 활약을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네. 보스턴은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시카고 쪽에 한번 걸어볼만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보스턴은 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호프들을 영입하면서 지난 시즌에 어떤 가장 약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어떤 베테랑 스타의 영입, 그런 부분을 바로 해결을 했고, 그리고 보스턴이 의외로 어떤 3점 슈팅이나 퍼리미터 슈팅에 상당히 약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한 번에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보스턴을 올 시즌 상당히 강팀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스턴도 사실 물론 백투백 경기이긴 하지만은 뭐 시즌 개막을 며칠 전에 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크게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그 핸디캡 수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보스턴 쪽도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같이 괜찮으면은 네. 배당률 높은 데 걸어야지. 아닌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상당히 조금 파악이 힘든 경기다. 그렇죠. 그냥 두 팀이 오랜 라이벌이고 플레이오프에서 많이 붙었고 했기 때문에 변수가 또 많고. 그렇습니다. 재밌는 경기가, 내일 네. 경기 중에는 제일 재밌는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닌가. 네. 아까 시카고가 홈에서 경기를 펼친다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난 시즌 세 차례 맞대결에서 보스턴이 물론 2승 1패로 앞서긴 했지만 그 1패가 시카고 홈에서 시카고가 거둔 승리였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이 경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내일 만약에 이 경기가 그 스페셜 N 대상 경기잖아요. 또 네, 그렇죠. 득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스턴이 이제 지난 시즌 평균 스틸 분야에서 이제 리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어떤 강력한 수비 라인을 자랑하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시카고는 3점 슈팅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프리시즌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승산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얼리 오펜스 그리고 자유투 유도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도 상당히 다득점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팀 모두 100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점을 넘어간. 네. 저는 한 90에서 100 사이. 90에서 100. 110을 넘어가지는 뭐 않을 수도 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네요. 앞 경기는 네. 좀 다득점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이 네. 경기는 조금 중간 정도. 조금 더 좋아. 보스턴의 어떤 수비가 강력하게 발휘할 수 그렇죠. 있겠다. 네.
네. 그렇다고 뭐 시카고가 막 공격이 화끈하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아, 외곽이 안 터질 수 있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세 번째 경기. 네. 네, 세 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고요. 일반승 배당률은 세크라멘토는 3.33으로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1.16으로 샌안토니오가 무난히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이는 그런 배당률입니다. 그리고 핸디캡은 원래 플러스 8.5로 세크라멘토가 플러스 핸디캡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올랐더라고요. 네, 플러스 9.5로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베터분들께서 이제 그 샌안토니오의 마이너스 핸디캡을 베팅을 하고 계시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 경기는 뭐 배당률 보시다시피 뭐 네, 샌안토니오의 전력이 워낙 좋고 세크라멘토는 최근 계속 바닥권이었으니까 네, 뭐 무난히 샌안토니오 쪽으로 거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렇죠. 이 경기는 사실 샌안토니오 승리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핸디캡에 대해서 이제 많은 베터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배당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세크라멘토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오늘 경기 있었잖아요, 세크라멘토가. 네, 그렇습니다. 세크라멘토가 이제 피닉스 홈에서 경기를 가졌는데 세크라멘토의 어떤 전력을 봤을 때는 피닉스랑도 그렇게 뭐 이렇게 압도적인 우위를 거둘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어떤 예상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제 커즌스와 그 루디 게이가 맹활약하면서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 경기 어제 그 배당 보니까 그 피닉스 쪽에 유리하게 돼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뒤집은 그냥 원정이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크라멘토가 늘 그래왔듯이 시즌 초반에는 잘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네. 시즌 초반에는 한 몇 년 동안 잘했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 둘씩 쓰러지면서 그리고 뭐 이제 감독과 선수 간에 불화 나오고. 아직까지는 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예상 선발 라인업으로는 타이로슨 굉장히 문제아 선수가 또 이렇게 포인트 가드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데런 콜리슨 선수가 선발 포인트 가드인데 이 선수가 징계 때문에 11월 9일부터 출전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타이로슨이 선발로 나설 예정이고요. 에런 아프랄로 그리고 루디 게이, 드마커스 커즌스, 코스타 쿠퍼스 이렇게 투빅맨 체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는 샌안토니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베터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골드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엄청난 역배당을 차지했죠. 네, 샌안토니오가 골드스테이트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예상 선발 라인업은 그때와 똑같이 토니 파커, 카일 앤더슨, 카와이 레너드, 라마커스 알드리지, 파우 가솔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데니 그린이 부상으로 저번 경기에 안 나왔고. 네, 데니 그린은 사실 11월 말에나 복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샌안토니오는 팀 덩컨이 떠나면서 좀 걱정이 있었지만은 뭐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뭐 네, 라마커스 알드리지나 네, 카와이 레너드 같은 선수들이 이미 주축이 됐고 그렇습니다. 뭐 파우 가솔도 왔고 네, 뭐 감독이 그렉 포포비치인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골든스테이트랑 붙거나 클리블랜드랑 붙을 때는 약간 좀 걱정할 필요 있지만 샌안토니오는 그럼 무조건 샌안토니오 쪽. 네,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 골든스테이트니까 샌안토니오가 역배당을 받았던 거지 언제나 거의 정배당을 받는 그런 팀이기도 한데 사실 지난 경기에서는 그린이 결장했기 때문에 약간 골든스테이트한테 더 유리한 평가를 받았던 건데 그린 대신 이제 출전을 했던 카일 앤더슨이나 또 이제 조나단 시몬스 이런 백업 자원들이 맹활약을 해주면서 골든스테이트를 꺾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의 결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평가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샌안토니오는 샌안토니오에 네. 거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스테이트나 클리블랜드 같은 팀 아니면은 되게 로데오 트립이라고 이 팀이 네. 콩분야에서 로데오가 열릴 때 원정을 장기적으로 가는데 원정 한 9연전 가고 막 이럴 때 네. 마지막 경기쯤에 되면 또 막 감독이 주전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조심하면은 웬만하면 샌안토니오 쪽에 걸면 될 것 같아요. 네. 샌안토니오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포포비치 감독.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세크라멘토가 이길 가능성은 하나도 없나요, 근데? 세크라멘토가 이길 가능성 저도 약간 저는 역배당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패가망신하는 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걸 좋아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이제 뭐 지난 시즌 세 차례 맞대결에서는 여지없이 샌안토니오가 세크라멘토를
모두 10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했고요.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도 샌안토니오가 9승 1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이제 세크라멘토가 올 시즌에 그 신축 구장,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슬립트레인 아레나였는데 지금 골든원 센터라는 곳에서 새롭게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홈빨도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 네, 그래서 역배당은 근데 힘들 것 같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즌 초반에는 세크라멘토가 그래도 괜찮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피닉스 정도 차이여야지. 돼야지. 피닉스 정도 돼야지 이길 수 있다. 배당률 숫자를 보시면 이 3.33이라는 숫자가 쉽게 나올 수 없는 수치잖아요. 오히려 약해 농구에서. 보여. 이게 한 더 줘도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사실 저는 세크라멘토 작년에 좀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조지 칼 감독이 와가지고 조지 칼 아. 감독이 오면은 그래도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조지 칼 감독도 못했는데 뭐 이게 뭐 솔직히 플레이오프 그렇죠. 나가면 기적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핸디캡이 상당히 높아요. 플러스 9.5라고 해서 이제 시즌 초반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10점 차 이상의 승부가 날 거라고. 좀 약하다. 12, 3 정도 돼야 된다. 여전히 약하다. 예. 예. 샌안토니오가 네. 이게 전력이 그러니까 골든 스테이트도 그렇게 이겼을 정도니까 내가 볼 땐 무난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세크라멘토는 이제 백투백 경기였고 그렇기 또 이 때문에 경기가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스페셜 N에서 이 경기가 빠졌어요. 4경기 중에 1경기. 그러니까 결과가 뻔하고 이게 점수차가 크게 나면 그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토토에서 빼버린 거잖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좀 너무 결과가 뻔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네. 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웬만하면 샌안토니오에 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핸디캡 쪽으로 갔을 때는 저희는 그래도 샌안토니오가 지금 시즌 초반에 야투 성공률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10점 차 이상은 무난하게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경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네. 포틀랜드 클리퍼스 두 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던 그렇습니다. 팀들이죠. 예. 네. 사실 클리퍼스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해서 염원이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클리퍼스의 염원을 또다시 깨버린 팀이 포틀랜드고요. 포틀랜드와 LA 클리퍼스 상당히 라이벌 또 구도가 형성된 팀이 첫 번째 경기부터 만났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승 배당률은 포틀랜드가 2.00 그리고 클리퍼스가 1.51 클리퍼스의 약간의 우세가 점쳐졌고 핸디캡 배당률은 플러스 2.5로 포틀랜드가 1.74 클리퍼스가 1.70으로 매겨졌습니다. 네, 약간 의외는 그러니까 근데 네. 배당률이 의외라고 하시는 건 이제 포틀랜드가 네, 너무 그러니까 높게 나왔다. 지난 시즌 네. 정규 시즌 맞대결은 클리퍼스가 앞섰고 네.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포틀랜드가 이겼고 네. 포틀랜드가 홈 경기인데 배당률이 좀 그러니까 볼만한 네. 하나만 모험을 해볼 만한 배당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클리퍼스의 작년을 돌이켜 보면은 일단 시리즈 4차전까지 하고 나서는 크리스 폴이 부상으로 아웃이 됐어요. 그리고 블레이크 그리핀도 시즌 내내 그렇게 결장을 하고 있다가 막판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재정상 아니, 그런 그렇죠. 상황이 아니었기 그 때문에 시리즈 초반에는 클리퍼스가 거의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나가다가 네. 그게 뒤집힌 거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크리스 폴과 그리핀이 뭐 무난하게 근데 출전을 첫 경기 포틀랜드가 했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데미안 릴런드가 엄청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네. 이길 가능성은 없을까? 네. 어떤 물론 생각하세요? 물론 포틀랜드가 릴런드가 이길 이게 가능성은- 작년에 내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골든 스테이트 네. 한번 잡았을 때 네. 그때 50몇 점 넣었잖아요. 그렇죠. 네. 폭발력이 있어 이 애가. 폭발력으로 따지자면 정말 커리 어. 다음으로 저는 대단한 선수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을까요? 저는 물론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포틀랜드는 포틀랜드와 클리퍼스 마찬가지로 어떤 선발 라인업에서 지난 시즌과 변화가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포틀랜드가 사실 거의 리빌딩 팀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난 시즌에 상당히 좋은 전력을 거두면서 성적을 거두면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올 시즌 FA도 그 에반 터너라는 상당히 준수한 백업 자원을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포틀랜드의 약점 중에 하나가 그 릴라드와 맥칼럼 원투펀치는 상당히 강력한데 이 두 선수가 벤치로 들어가 버렸을 때 전혀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이 낮았다 이런 점인데 에반 터너가 볼 핸들러를 해준다면은 이런 점에서도 포틀랜드가 상당히 어떤 전력상의 약간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네. 우리 저는 또 포틀랜드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감독이 괜찮아요. 그죠? 네. 테리 스투츠 감독. 그러니까 네. 작품 잘 팔고 드니까 그런 점도 조금 그렇죠. 약간의 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클리퍼스를 좀 약간 안 좋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네. 걸어서 재미 좀 보시라고 그런 요소가 있는가를 좀 찾는 거지. 클리퍼스를 그렇게 네. 싫어하지. 사실 저는 당 리버스 감독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본 적이 있어서 좋아요. 굉장히 그런가요? 굉장히 신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좋아하는 감독이고 네. 크리스 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근데 팬들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 역배당도 가능성이 있는가? 역배당이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이시죠. 네. 그래서 아니, 클리퍼스 그리고 NBA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네. 무시를 굉장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홈팀 찍어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홈을 무시 못하는데 게다가 포틀랜드가 홈에서 강한 팀이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무시를 할 수 없다. 네, 말씀을 잘 해주신 게 클리퍼스가 사실 뭐 전력상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은 뭐 굳이 말하자면 제프 그린이 빠져나가고 뭐 모리스 스페이츠가 들어왔다. bench 자원에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인데 프리시즌의 어떤 폼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물론 닥 리버스 감독이 프리시즌의 승패는 상당히 별로 중요치 않는 감독으로 유명하지만은 승패를 떠나서 경기 내용도 상당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리핀을 제외하면은 어떤 나머지 선수들의 야투 감각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게다가 지난 시즌에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는 포틀랜드 원정이라서 좀 그런 부분에서 클리퍼스를 클리퍼스를 거는 거는 상당히 위험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포틀랜드가 이게 지역이 굉장히 적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프로 구단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성적인 팬들이기 때문에 네. 홈에 응원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박빙이 예상되는 경기이긴 한데 저는 3쿼터까지 박빙이 된다면은 그럼 저는 포틀랜드가 이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릴라드 타임이 근데 4쿼터에 3쿼터까지 네. 비슷하면 걸 수는 없는데 네? 걸 수가 없잖아 그때는. 이미 경기 전에 걸어야 되는데. 그건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이 막 그냥 먹는데. 예, 박빙이 예상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3쿼터까지는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다른 거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경기 템포는 어떨 것 같아요, 이 경기? 경기 템포는 저는 의외로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사실 작년이나 이렇게 맞대결 전적을 보더라도 항상 뭐 100점 대 90점대로 이렇게 맞대결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3점 비중이 상당히 높은 양 팀이지만은 그 3점 수비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약간의 서로 간의 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서로 좋은 퍼리미터 수비 안에서 얼마나 그 집중력을 발휘해서 3점을 잘 넣느냐 이런 부분에서 결국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포틀랜드의 승리를 예상하는 바이기 때문에 포틀랜드가 100점대 그리고 클리퍼스가 90점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포틀랜드는 90에서 100. 네. 두 팀 다 90에서 100 정도. 네. 간신히 승리하는 모습. 간신히 승리? 네. 아닐 수도 있죠. 90점대 초반이고 100점대 후반이면 큰일 수도 있죠. 네. 저는 좀 폭넓게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좀 넓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틀랜드는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 내일 4경기가 예상이 돼 있는데 4경기 쭉 살펴봤고 이제 한 줄 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기였던 그 애틀랜타 대 워싱턴 여기에 대해서 뭐 한 줄 평을 남겨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애틀랜타 대 워싱턴은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 제가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틀랜타도 변했고 워싱턴도 약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자. 어떤 배팅을 하기에 적절한 경기는 아니라고 저라면은 피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경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네, 저는 뭐 보스턴이 백투백 경기라는 점을 제외하면은 뭐 대부분의 요소에서 저는 보스턴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보스턴에 야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안 그래도 뭐 슈팅력이 약한 팀이기 때문에 좀 고전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수비력에서 보스턴이 확실히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클러치 상황만 조심한다면은 아니 클러치 상황만 조성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보스턴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클러치 상황에서는 그런 시카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경기 세크라멘토 대 샌안토니오 경기. 뭐 이거는 뭐 네. 뻔하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뻔하다. 약간 한마디 평인데요. 그렇죠. 한 줄 평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냥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네. 다른 경기 쪽에서 해서 재미를 보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축으로 삼아도 되는 그렇죠. 그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4경기 네 번째 경기 포틀랜드 대 클리퍼스 가장 재밌을 거라고 유상현 씨가 꼽은 경기인데. 네. 가장 재밌는 경기는 맞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경기일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릴라드 맥컬럼의 원투펀치가 좀 클리퍼스보다 더 좋은 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틀랜드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역배당을 과감하게. 네, 릴라드 타임을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친구 잘하는데. 전에 해설 한번 해볼 생각 없나? 야, 이건 괜찮아요. 네, 불러만 주신다면. 네. 근데 제가 부르면 뭐가 안 돼, 나는. 나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네.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네. 내일은 어떻게 되죠? 네, 내일은 10월 28일 손대범 이민재 기자가 또 NBA 방송을 하게 되겠고요. 내일도 오후 7시 30분부터 NBA 방송이 이어집니다. 손대범 점프볼 편집장, 이민재 루키 NBA 전문 기자가 함께합니다. 많은 청취 바라고 저희는 여기에서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